요즘 너무 피곤해요.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건강검진도 했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 혈압, 혈당, 갑상선, 염증 수치까지도 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더 답답해지죠. 정상이면 왜 이렇게 피곤한 거죠? 이럴 때 저는 반드시 자율신경 상태를 함께 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분들, 회사 스트레스 많고 수면 질이 떨어지고 운동은 잘 못하고 스마트폰은 늦게까지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 반대로 말하면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장 박동, 소화, 체온, 면역, 혈압, 수면 모두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몸은 계속 긴장 모드에 머물러 있고 자는 중에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잠을 자도 피곤한 상태가 반복되죠. 그래서 검사 수치는 정상이지만 몸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숨은 원인, 자율신경의 불균형, 특히 부교감신경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만성 피로의 정체와 그걸 회복시키는 실천 루틴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20년 넘게 만성 피로, 자율신경 이상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병원에서는 정상이래요 라고 말하는 분들 속에서 공통된 패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느끼는 이 피로와 무기력의 실마리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처음엔 너무 흔하고 애매해서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자도 깊이 못 자고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밤에도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몸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소화기 증상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고 식사를 해도 소화가 더디고 때로는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 이건 위장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관은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야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소화 기능은 자동으로 느려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심장 두근거림입니다. 검사상 심장엔 이상이 없는데 가만히 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혹은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숨이 짧아지는 경험, 이것도 자율신경 불균형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손발이 차갑고 땀이 나지 않거나 반대로 자주 끈적한 땀이 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말초혈관 수축과 체온 조절도 모두 자율신경이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흔들리면 혈액순환이 고르지 않고 손발이 시리거나 열은 나는데 땀은 안 나는 이상한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뚜렷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정상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본인은 여전히 불편함을 안고 지내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진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과민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진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말도 신경 쓰이고 사소한 일에도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사회적 자극이나 긴장 상황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니라 몸이 항상 경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 중에서도 회복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교감신경만 계속 작동하고 있는 상태. 이게 계속되면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로는 쌓여 있고 평소보다 말수가 줄고 움직임도 줄고
소화도 안 되고 감정도 점점 무뎌지거나 날카로워집니다. 이게 바로 자율신경이 무너진 몸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명은 없지만 몸 안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단순한 피로와 무기력감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자율신경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다음은 자율신경 중에서도 회복의 축이자 건강한 활력의 핵심인 부교감신경이 떨어졌을 때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 회복이 더뎌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일찍 자도 계속 피곤하고요. 몸이 회복되는 느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몸이 쉬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대응, 각성, 생존 반응을 담당합니다. 말 그대로 전투 모드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회복, 안정, 재생을 담당하는 휴식 모드입니다. 낮에 일하고 긴장할 땐 교감신경이 올라오고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면서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혈압이 낮아지고 소화기관이 편안하게 작동하며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밤에도 몸이 회복하지 못합니다. 자는 도중에도 심박수는 떨어지지 않고 근육은 이완되지 않으며 수면이 얕고 꿈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점점 더 회복 기능을 잃고 피로가 기본값인 몸이 돼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 감정 회복도 느려집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넘기던 스트레스가 며칠씩 머릿속에 남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쉽게 올라오고 또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심장도 자꾸 두근거리고 식사는 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대화 중에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입니다. 몸의 브레이크가 망가진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분들은 직장 스트레스, 가족 책임,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겹치면서 이 부교감신경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몸이 이 상태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늘 긴장하고 늘 예민하고 늘 피곤한 상태가 정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은 속에서 계속 고장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주말에도 회복이 안 되고 몸이 자꾸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의 고장, 즉 부교감신경 기능 저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되돌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이 다시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이 만성적으로 긴장 상태에 들어갔을 때 몸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걸 방치하면 피로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그때 흘려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안 좋았다가도 시간 지나면 풀리고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지고 그런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기록됩니다. 특히 자율신경계는 이 스트레스를 사건이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이고 몸 전체에 일종의 반응 패턴을 남깁니다. 그게 반복되면 몸은 아예 긴장이 기본값인 상태로 고정돼 버립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단지 잠이 잘 안 오고 속이 좀 더부룩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몸이 쉽게 피로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몇 주, 몇 달 계속되면 몸은 점점 회복 능력을 잃고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의 만성 긴장 상태라고 부릅니다. 즉, 교감신경은 계속 켜져 있고 부교감신경은 작동하지 못한 채 몸이 늘 경계 모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심장박동이 빠르고 불규칙해지며 손발이 자주 차갑거나 땀이 납니다. 소화는 느려지고 위산분비는 줄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자율신경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부 트러블이 반복되고 몸 여기저기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의심받는 병은 많은데
딱 떨어지는 진단은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균형을 잃은 결과입니다. 즉, 스트레스 자체보다 더 문제인 건 그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 몸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요즘 같은 생활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휴대폰 알림, 뉴스, 업무 메시지, 운전 중에는 교통체증, 직장에서는 긴장된 대화, 집에 와서도 화면 속 자극적인 콘텐츠, 몸은 쉬지 못하고 자극에 노출된 상태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자율신경은 쉴 틈 없이 교감신경 쪽으로 기울어지고 회복 기능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밤에 자도 깊은 잠에 못 들어가고 새벽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도 온몸이 뻐근하고 멍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 나는 쉬고 있다고 생각해도 몸은 전혀 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외부 스트레스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만 혈당이 떨어져도 어지럽고 조금만 피곤해도 두근거리고 감정 변화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즉 몸이 예민해진 상태, 말 그대로 신경이 예민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민감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약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수면제는 증상만 잠시 눌러줄 뿐 몸의 자율회복 시스템 자체가 켜지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무너진 자율신경 균형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실제 진료에서 많이 활용되는 루틴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습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졌다고 해서 거창한 치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건 생활 속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루틴을 차근차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어떤 보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항상 이것입니다. 호흡부터 다시 하세요. 자율신경, 특히 부교감신경은 의식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단 한 가지 호흡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하루 5분 폭식 호흡을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도록 깊게 마신 다음 입으로 아주 길게 6초 이상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걸 510회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내려가고 교감신경이 안정되며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눈을 감고 불을 줄이고 소리 자극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뇌가 자극으로부터 멀어져야 자율신경이 이완되기 시작하니까요. 두 번째 루틴은 족욕입니다. 발은 말초혈관의 끝입니다. 여기가 따뜻해지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지고 교감신경의 과잉 반응도 가라앉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015분 담그는 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은 안정되고 속이 편안해지고 잠도 더 깊게 들 수 있게 됩니다. 족욕은 잠자기 12시간 전에 욕조나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 편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버리고 다시 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따뜻하다는 감각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루틴은 햇볕입니다. 생체 리듬과 자율신경 회복에는 햇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눈으로 받아들이면 뇌에서는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재조정되며 밤에 제대로 된 졸음이 오게 됩니다. 햇볕은 하루 중 가장 강한 자극이지만 오히려 이 자극을 아침에 받아야 자율신경의 주야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침에 10분 창밖을 보며 깊은 호흡을 하면서 걷거나 앉아보세요. 이 루틴 하나만으로도 밤에 잠이 더 잘 오고 낮 동안 멍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조용한 시간 만들기입니다. 현대인의 자율신경은 쉬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자극을 받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흐름을 끊어주지 않으면 몸은 계속해서 긴장 반응을 유지합니다. 하루 중 10분이라도 휴대폰도 끄고 TV나 음악도 끄고 그저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건 단순한 멍 때리기가 아니라 신경계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외에도 시선 돌릴 수 있는 취미 하나 만들기, 스트레스 받은 날은 운동보다 호흡에 집중하기, 잘 자고 싶은 날엔 수면 루틴부터 먼저 정리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자율신경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되찾습니다. 다음은 이 루틴들이 특히 밤 시간대의 수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면 회복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몸은 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낮 동안 긴장하고 소비했던 에너지, 신경계의 피로, 호르몬의 균형, 장기 기능, 이 모든 게 잠자는 동안에야 비로소 복구됩니다.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 기회를 놓친 몸은 다음 날도 또 긴장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은 점점 회복을 잊어버립니다. 자율신경계는 균형을 잃고 교감신경만 과도하게 작동하는 상태가 고착되는 거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수면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쉽게 깨고 더 얕게 자고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의 양보다 질을 바꾸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수면 준비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자율신경이 흥분된 상태에서는 잠이 들지 않거나 잠이 들어도 금방 깨게 됩니다. 즉, 몸이 잠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막기 위해선 자기 2시간 전부터 뇌와 몸의 흥분을 낮추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1단계는 조명 줄이기입니다. 형광등처럼 밝은 조명 대신 노란빛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뇌가 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스크린 차단입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몸의 체온 조절입니다. 사람은 체온이 서서히 떨어질 때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사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면서 졸음이 유도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수면의 깊이가 달라지고 자다 깨는 횟수가 줄어들며 아침에 개운함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한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21도 사이, 이불은 너무 덥지 않게,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이런 조건들이 갖춰질수록 수면 중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부교감신경이 올라와야 소화도 잘 되고 면역도 회복되고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면은 감정 회복과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해주는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회복이 빠르고 다음날 피로가 덜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율신경 회복은 밤에 시작됩니다. 수면의 질이 회복되면 낮에도 피로가 줄고 하루하루의 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틴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며 몸의 회복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작동시키는지 그 흐름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 수치로도 잘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로가 가시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은 괜찮다고 말해도 몸은 계속 지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들의 공통된 뿌리가 바로 자율신경의 불균형, 특히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기능 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율신경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몸이 쉴 수 있는 환경, 긴장을 풀 수 있는 신호, 하루 한 번의 고요한 시간, 이런 작고 반복적인 실천이 쌓여야 자율신경은 다시 균형을 찾아갑니다. 복잡한 치료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5분의 폭식호흡, 하루 한 번의 족욕, 잠자기 30분 전에 조용한 시간, 아침 햇살 아래서의 짧은 산책, 이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회복 모드를 기억해냅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아침이 덜 피곤해졌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한 달쯤 지나서야 속이 편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몸은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모두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지금의 피로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세요.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몸을 대하는 태도, 생활을 바라보는 관점, 잠드는 방식까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율신경은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